자, 첫 번째 문제 읽어봐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보병과 기병 등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광개토대왕이죠. 고려군이 신라성에 이르렀는데 외적이 가득하였다. 도착하니까 외적이 쫄아서 퇴각하였다. 이렇게 지도를 하면 광개토대왕 때 뭐 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나오죠. 가신왕도 혼내주고. 근데 이 중에 이제 신라에 주둔한, 신라를 구원한 그런 사건입니다. 또 왕을 한번 적어봐요. 고동류 하게 되면은 고동류, 고구려 하면 고동류, 태천동미, 원소, 광장, 문평, 영영보 이렇게 가게 되죠. 그리고 신라 하게 되면은 내눌소라고 했어요. 내눌소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마립간이죠. 내물마립간, 눌지마립간, 소지마립간인데 광개토대왕 때 도와준 거는 이때 내물마립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김씨가 왕위 계승이 이어지게 되죠. 근데 신라를 이 구원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뭐 도와주고 돌아온 게 아니라 이제 주둔을 해버려요. 우리가 뭐 호우명그릇 또 무슨 총 하면은 신라의 무덤인데 신라 이쪽에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우리 삼한에서 맞은변에서 마한, 진한, 변한 이 중에 이제 변한이 가야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전기 가야 연맹 하면은 김수로의 금관가야 김해에 있죠. 그리고 후기 하면은 이진아시 왕의 대가야가 아신 왕의 대가야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김수로고 김해 여기 이제 고령이죠.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면은 주둔을 하기 때문에 김해 금관가야 전기 가야 연맹이 주둔으로부터 전기 가야의 맹주인 금관가야가 약화가 됩니다. 보기 읽어봅니다. 고구려가 옥조를 복속시켰다. 우리가 뭐 태조 옥동자 이렇게 외우는데 딱 이 내용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옥조를 복속시켰다. 그냥 이 문장 자체만 가지고 태조왕이다. 고동류, 태천동미, 원소광장 하면은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태조왕 때 옥조를 복속시켰다. 저는 뭐 태조 옥동자 해가지고 외우는데 뒤에가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옥조를 복속시켰다. 이것만 태조왕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한능검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백제 전성기인 백제 4세기 근초고왕 때 고구려에 원이 많아. 죽임을 당했으니까 원이 많을 거 아니야. 고국 원왕을 죽인 그런 사건이죠. 3번 그러니까 고국 원왕이니까 광개토왕 이전 사건이죠. 3번 가양연맹이 대가야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뭐 3번이 되겠죠. 주둔을 하면서 전기가야인 금관가야가 약해졌으니까. 4번 지배자 칭호가 차창으로 거차이마왕 그러죠. 거차이마가 크구나 한데 한능검에서 이 앞부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립간 왕, 거서간 차창 이삭은 마립간 왕인데 우리가 이제 내놀소 할 때 여기부터 벌써 마립간이에요. 하다 보니까 여기를 뭐 축제 범위에서 이렇게 범위로 삼지 않는 것 같아요. 한능검은. 그래서 마립간이 되기 때문에 집업진 시대가 오죠. 집업진 시대 하게 되면 이제 6세기 때 신라 성장기. 그러니까 4세기는 백제, 5세기는 고구려, 6세기는 신라가 주도를 하면서 한강 유역을 각각의 시기에 4세기, 5세기, 6세기 하면은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차차왕 하게 되면은 이전에 해당하죠. 거서간 차차왕 이삭은 마립간 왕 중에서 5번 고구려가 대방군을 축출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우리 뭐라고 외웠어요? 고동류 태천동미 할 때 미천왕 미친 사람이 낙서를 했다. 낭낭 서한평 점령 서한평을 점령하고 대방을 축출을 했다 해서 이렇게 외우자 했습니다. 태천동 미 할 때 미친 사람이 낙서를 했대. 미친 낙서대. 다음 문제 봅니다. 문제 읽어봐요. 가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비유왕과 눌지왕이 동맹을 체결하였습니다. 눌비동맹이죠. 눌비동맹 뭐라고 했습니까? 낮의 동맹이라고 했어요. 신라와 백제가 체결한 동맹. 근초광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습니다. 4세기 백제 전성기 때 얘기죠. 지금 뭐 계속 반복됩니다. 광개토대왕이 5만의 군대를 보내 신라를 구원하였습니다. 순서대로. 그럼 뭐 지금 고구려로 하는 게 제일 쉽겠죠. 고동류, 태천동미, 원소, 광장, 문평, 영영보 이렇게 나가게 되죠. 이 중에서 이제 장수왕 때 평양 천도가 있게 되고 남하정책이 시행이 되니까 여기에 대항해서 낮의 동맹, 눌비동맹이라고 했어요. 눌지마립간하고 비유왕 때 그리고 2번, 1번, 2번 결혼동맹으로 강화합니다. 소동 결혼동맹, 소지마립간과 동성왕 때 문동무 시기죠. 웅진 시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평양천도를 하니까 신라하고 백제가 친해진 거죠. 5세기 고구려 전성기 때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초고왕이 고국 원왕을 죽였다. 백온, 고군침 비계, 문동무 성무이 이건 4세기 때
일이 되고요. 그러면은 나가 제일 빠른 시에 해당하게 되고, 광개토 대왕이 구해줬다. 다음 시기고, 장수왕이 평양 천도를 하니까 동맹이 체결이 됐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다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봐요.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온달이 왕에게 아뢰기를 신라가 한강 이북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았습니다. 저에게 군사를 주시면 단번에 우리 땅을 되찾겠습니다. 온달의 실패죠. 한강 유역을 되찾겠다라고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했어요. 고구려의 왕을 또 해봐요. 고동류, 태천동미, 원소광장, 분평, 영영보. 그래서 영양가 없는 짓을 2번 했다. 영양왕 때라고 했습니다. 1번은 살수대첩. 수나라가 잠깐 세워져 가지고 고구려하고 전쟁을 하면서 수도 약해져 가지고 이제 당이 나오게 되고 고구려도 국력이 약해졌죠. 2번은 온달의 한강 유역 회복 시도입니다. 실패했죠. 그래서 이때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는 이게 될 테고요. 나를 또 읽어봅니다. 백제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왕이 군대를 내어 막다 나름 화산에 맞아 서가였다. 이게 뭐예요? 사유죠. 백제의 근초고 왕이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죽인 사건입니다. 약간 주의할 거는 이제 평양성을 공격했다고 했잖아. 이게 평양 천도를 한 때가 아니라 그때도 이제 성은 있었다고. 이걸 가지고 뭐 장수왕이 평양 천도한 이유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여기 성이 있다고. 지방 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 고국 원왕이 죽었다. 고동류, 태천동미, 원소광장 이때 해당하는 거죠. 주의할 거. 평양성이라고 해가지고 장수왕 이후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나에 해당하는 나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 읽어봅니다. 9월에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하여 도읍 한성을 함락하였다. 위례성 한성시대에 백제를 공격한 거죠. 장수왕 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백제 하면은 백온, 고군 침비계, 문동무 이렇게 나가죠. 백온, 고군 침비계, 문동무, 성무이. 그 중에서 근초고왕 때 고국 원왕을 죽인 사건 이게 나고, 장수왕 때 고군 침비계 하면은 계로왕을 또 써줘야 되죠. 고군침 비계에서 장수왕 때 계로왕을 괴롭게 죽인 이런 사건 이게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순을 보면 다 가가 되겠죠. 나다가에 해당하는 거 나다 4번이 되네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나 사이에 시기했던 사실로 옳은 것.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범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왕 사유가 핵심어가 다 나왔죠. 백온, 고군침 비계 중에서 근초고왕 4세기 때 백제의 전성기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고동류, 태천동미, 원소광장 할 때 근초고왕이 고국 원왕을 죽어가지고 원이 많다고 원왕을 죽인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밑에도 읽어봐요. 고구려왕 거련이 또 나왔죠. 거련하게 되면 장수왕이라고 했어요. 병사 3만을 거느리고 와서 한성을 포위하였다. 백제의 수도죠. 상황이 어렵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는데 추격하여 왕을 살해하였다.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계로왕을 괴롭게 죽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고동류, 태천동미, 원소, 광장, 문평, 영영보 이렇게 되죠. 고군침 비계. 그래서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인 사건. 자, 뭐 이렇게 막 많아 보이지만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일을 고르면 되죠. 자, 1번 봅니다. 희한한 잘 안 나왔던 선지가 나왔습니다. 신라의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였다. 자, 불교도 한번 정리하고 가요. 우리가 문화사인데 불교를 하면은 소, 침, 눌, 법에서 순서대로 고려, 백제, 신라예요. 고려 왕은 소수림 왕 때, 백제는 침류 왕 때, 신라는 눌지 마립관 때 들어왔는데 공인은 안 되고 법흥왕 때 뭐 2차 돈의 순교. 그래서 뭐 좀 아시는 분들은 뭐 목을 자르니까 흰 피가 이렇게 막 솟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신라의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였다. 법흥왕은 6세기 인물이에요. 우리가 6세기라는 걸 기억하는 거는 신라 때에는 전성기가 내놀소, 지법진, 진선진 그러죠. 우리가 신라도 한번 적어봐요. 내놀소 마립관이라고 했습니다. 내놀소는 마립관이고 그리고 지법진 시대가 오죠. 지법진 시대에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백제 전성기 하면은 4세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전성기 그럼 5세기죠. 광개토 대왕하고 장수왕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신라의 성장기 하면은 또 6세기가 돼요. 각각의 성장기 때 한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제는 4세기 때 한강 차지하고 고구려는 5세기 그 이후에 뺏기죠. 진흥왕한테 진흥왕하고 백제의 성왕에게 뺏기고 진흥왕이 이제 성왕을 배신하게 되고 성왕이 복수를 하려고 갔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이 딱 전투를 하다 죽었다기보다는 전투를 하는 군사들을 독려하려고 갔다가 잡혀가지고 굉장히 굴욕적으로 죽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신라, 성장하는 신라의 6세기 때 해당하는 왕이 집업진이에요. 신라 6세기, 신라의 성장기 무슨 시대인가? 집업진 시대다. 백제에서 우리가 웅진 시대를 문동무 시대다 이렇게 외우죠. 적어줄까요? 웅진 시대 하면은 문동무 시대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신라에서 성장기, 신라 6세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집업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 해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보다 이후에 해당이 되게 되죠. 이건 이제 5세기니까. 2번 백제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나 이후에 여기서 이제 죽어가지고 고군침 비계 그 다음에 문동무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나 이후에 해당합니다. 3번 고구려의 태조왕이, 태조 옥동자인데 뭐 이거 전에 나왔던 선지죠. 앞에 고동류 태천동미 할 때 정말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면은 가보다 앞에 있다. 앞부분에만 속한다 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뭐 그냥 이 문장 그대로 외우는 게 좋지 않나? 반복되니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공격하였다. 이 사이에 있던 5번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신라에 대항하였다. 백제하고 고구려는 동맹을 맺고 이게 그냥 설이에요. 백제하고 고구려가 뭐 동맹을 맺었다라고도 하고 동맹을 맺은 적이 없다라고도 합니다. 이건 좀 이렇게 잘 안 나오는 선지인데,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신라에 대항하였다. 백제와 고구려는 동맹을 맺었다고 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채호가 나중에 쓴 책 중에서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신라가 성장을 할 때 백제하고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여기에 대항하였다 막 이렇게 신채호가 쓴 책 중에 있긴 한데, 이건 굉장히 좀 들어간 내용이에요.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신채호가 쓴 책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볼 거는 이 정도 선지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거고, 이거 그냥 개수를 맞추려고 낸 거지, 이거를 모른다고 치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선지가 뭐 하나씩 들어가 있죠. 굉장히 어려운 선지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반복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마지막 문제 봅니다.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살수에 이르러 수의 군대가 반쯤 건너자 을지문덕이, 이때 언제예요? 고구려 하게 되면 고동류하고 쭉쭉쭉 나가서 운평, 영양보 할 때 영양가 없는 집만 했다. 영양왕입니다. 영양왕 때 영양가 없는 집 살수대처 을지문덕이고요. 두 번째, 온달에 한강 유역 회복 시도인데 실패했죠. 그래서 이때가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계속 읽어봅니다. 나 신라군이 당군과 함께 평양을 포위하였다. 신라하고 당이 손을 잡은 거죠. 나당 동맹, 삼국 통일 시기에 해당합니다. 평양을 포위하였다. 그럼 고구려가 멸망하는 시기죠. 고구려 왕은 먼저 연남상 등을 보내, 이거 연개소문의 아들이죠. 항복 요청하였다. 영공 보장왕과 마지막 왕이죠. 이때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장왕 시기에 이제 676에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끌고 돌아갔다. 가나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한번 읽어봐요.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국 왕에 책봉되었다. 이것도 삼국 통일 시기에 해당이 되게 되죠. 삼국 통일을 이제 알아야 풀 수 있는 건데, 삼국 통일을 뭐 좀 간단하게 정리해봐요. 되나 안 되나 해보자. 대나 황후백계 평안고 소보마백이 이렇게 하는데, 좀 간단하게만 하자면 황산벌 전투가 있게 되고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다음 웅진도독부가 설치가 되고 백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계림도독부가 시작이 되고 평양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안동도독부가 설치가 되죠. 여기 웅진도부나 계림도독부, 안동도부 같은 거는 당이 지배하려고 설치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백제 계림도독부, 이건 신라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도독으로 유명한 게 이제 문무왕이죠, 당시에. 안동도부, 이거는 고구려의 옛 땅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고구려 부흥운동 쪽에서 안승이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평안고 소보마배기 할 때 소보리주, 이 이후에는 이제 신라하고 백제 유민하고 고구려 유민이 힘을 합쳐요.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당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안승이 부흥운동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보덕국을 만들어요. 좀 칸이 없는데 삼국 통일이 좀 나올 때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덕국을 만드는데 신라가 그때 지원을 합니다. 주의할 게 이거예요. 신라 삼국 통일을 할 때 이 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먼저 백제가 망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했는데,
고구려가 이제 또 망하죠. 이 이후에 이제 신라하고 백제하고 고구려 유민이 힘을 합쳐가지고 당과 싸운 이런 형태로 구도가 변경된 겁니다. 처음에 신라와 당이 힘을 합쳐서 싸우다가 이후에는 신라와 백제 유민, 고구려 유민이 힘을 합쳐서 당과 이렇게 싸우게 됐다. 그 내용입니다. 보덕국은 이 이후에도 통일신라 이후에도 좀 유지가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신문왕 때 가가지고 이게 없어지게 되죠. 제가 삼국통일을 반복을 해야 되니까 두 문자로 유튜브에서 쇼츠로 만들어 드릴게요. 두 문자로 반복하면 이거 반복하면 그냥 다 풀립니다. 문제가 열쇠 같은 두 문자가 됩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이거 만들어 드릴게요. 반복해서 외우세요. 2번 미천왕이 서한평 미천 낙서대 미친 사람이 낙서를 하대라는 거. 그 고구려 굉장히 위쪽에 해당하죠. 고동류 태천동 미 할 때 해당합니다.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침략한 위를 물리쳤다. 이것도 굉장히 위쪽이죠. 5세기 초반이라고 해야죠. 광개토 대왕이 4세기 말 5세기 초입니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정답은 4번이죠. 전에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한성을 함락시켰다. 이것도 장수왕 때죠. 이것도 뭐 왕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안승이란 이름만 알면은 뭐 이게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하고 안승 이 전이냐 후냐. 근데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이 두 문자잖아. 삼국 통일할 때. 그래서 그걸 만들어 주겠다고.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 문제에서 이건 그 과정을 쭉 설명했죠. 문평 영영보 시기에서 연개소문과 관련된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